옛날 옛적 한국의 익산 지역에는 두루미와 백조가 함께 살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사람들에게 백제호수라고 불리며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호수 옆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호수의 물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으니 해가 지고 나면 아무도 호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규칙을 엄격히 지켰지만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호수에는 비밀스러운 요정이 살고 있으며 밤이 되면 호수에 나타나 물을 맑게 하고 두루미와 백조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마을 소년 영수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자기가 가축을 돌보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밤에 호수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어느 밤 영수는 호수로 몰래 나갔습니다. 그는 호수 근처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광경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수 위에는 투명한 물방울 같은 빛들이 떠돌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요정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요정은 영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정은 영수에게 다가와 이곳은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자연과 인간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곳의 비밀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을을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요정의 말을 듣고 그 신비로운 공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그날 밤 보고 들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는 매일같이 마을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고 백제호수는 여전히 맑고 평화로운 상태로 남아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규칙을 지켰으며 그 덕분에 마을은 풍요롭고 행복한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영수의 비밀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호수의 밤을 피했고 그 덕분에 백제호수는 전설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쉰 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보령에 특별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하얀 모래, 해변과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바다의 선물인 물고기와 소금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바다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바로 바다의 여신 설해가 마을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였다. 설해는 하얀 갈기를 휘날리며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보령 사람들은 설해가 나타난 밤에 그 해변에서 조개를 모아오면 다음 휴식일에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하루는 마을의 소년 수호가 꿈속에서 설해를 만났다. 설해는 수호에게 바다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을 찾아라. 이를 통해 마을에 큰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렀다. 깨어난 수호는 자신의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여길 수 없었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명의 노인만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 노인은 수호에게 말했다. 너의 꿈은 바다의 여신 설해가 주신 비밀이다. 하지만 보물을 찾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수호는 그날 밤 다시 해변을 찾아갔다. 그는 파도가 서서히 물러나는 곳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갑자기 하늘이 반짝이고 바다 속에서 은빛길이 나타났다. 수호는 마치 꿈속에서처럼 길을 따라갔다. 물속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들이 수호의 주위를 맴돌았고 물속 깊은 곳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이 있었다. 문을 연 수호는 커다란 보물 상자를 앞에 두고 깜짝 놀랐다. 그 상자에는 설해가 보낸 수많은 진주와 보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호는 보물 상자를 열고 한 알 진주를 꺼내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바다는 더 이상 사나운 파도를 보내지 않았고 마을에는 행운과 번영이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다시 한번 설해 여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보령의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는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년 설해가 나타난 밤이면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고래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보령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바다의 여신 소래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제천 지역에는 백화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그 산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천년송이라 불렀다. 천년송은 그 높이와 굵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제천에는 두 안팎의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산 아래 위치한 청년마을과 산 너머에 있던 용담마을이었다. 두 마을은 천년송을 신령한 나무로 여기고 매년 봄마다 이곳에서 함께 축제를 열었다. 주민들은 나무에게 풍요와 평화를 기원했으며 나그네들이 이 산을 지나갈 때마다 천년송 아래에서 정성을 들여 빌었다. 그런데 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어느 봄이었다. 바로 천년송 아래에서 용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그 용이 산과 나무의 수호신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용의 분노를 사며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 두려워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천년송을 돌보았고 산을 오를 때마다 조용히 지나갔다. 어느 날 청년 마을의 젊은이 한 명이 용을 직접 보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현수였고 그는 무섭지 않았다. 그는 용담 마을의 여인 아름다운 유민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용에게 알리고 싶었다. 무릇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용이 그의 사랑을 허락해 줄 것이라 믿었다. 현수는 유민과 함께 천년송 아래에 앉아 용을 기다렸다. 밤이 되자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현수와 유민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때 소나무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눈을 반짝이며 나타났다. 그것은 거대한 푸른 용이었다. 용은 자신의 머리를 낮추어 현수와 유민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무엇을 원하는가 젊은이들아. 현수는 용에게 용서와 축복을 구하며 유민과의 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용은 멋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의 사랑은 진실하구나. 소나무가 봄에 다시 피어날 때처럼 너희의 사랑도 끊임없이 피어나리라. 그러면서 용은 산 위로 떠올랐고 곧이어 사라졌다. 그 말을 들은 두 젊은이는 기쁨에 차올랐고 두 마을은 그들의 이야기를 축복의 전설로 여기게 되었다. 청년마을과 용담마을은 그 이후로 더욱 화합하여 천년송 아래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며 사랑과 화합을 기렸다. 결국 그 어떤 역경도 천년송의 그늘 아래에서는 극복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되새기며 지금도 제천의 깊은 산속 숨겨진 용과 소나무를 사랑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공주에는 깊고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평화로운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맑고 고요한 물은 하늘과 같은 맑은 빛을 반짝이며 주민들에게 끝없는 이야기의 원천이 되어왔다. 사람들은 이 호수가 단순한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 속에서 신비와 마법의 원천으로 묘사되곤 했다. 호수의 매혹적인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동화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공주 지역의 호수에는 여전히 그 진정한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호수에서 그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소녀, 아름답고 영리한 수영은 다르다. 그녀의 할머니는 수영에게 어릴 적부터 이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호수 속에 잠든 요정의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수영에게 호수에는 세월을 거슬러 마법의 힘으로 인간, 세상을 보살피는 요정들이 살고 있단다 라고 말하곤 했다. 수영은 항상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호숫가에서 요정들의 흔적을 찾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은 우연히도 호수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석처럼 빛나던 고대의 반지였다. 수영은 신비로운 감각에 사로잡혀 그 반지를 끼웠고 문득 주변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호수의 물결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반지를 끼운 순간부터 수영은 호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둠이 내려오던 그날 밤 수영은 호수 중앙에서 떠오르는 희미한 빛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것은 실제로 요정이었고 그녀는 수영에게 맞닿아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정의 이름은
연화였고 그녀는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수 속에서 세상과의 경계를 지키고 있었다. 연화는 수영에게 많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공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견한 이야기까지 말이다. 연화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따스함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힘은 바로 수영이 발견한 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수영은 요정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수영은 요정을 도와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때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공주는 평화와 사랑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영은 반지를 후손에게 전하며 각 시대에 필요한 마음의 보살핌을 계속 이어갔다. 공주 호수의 전설은 그 후로도 길이길이 전해졌고 호수는 여전히 신비와 마법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진정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공주의 전설로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